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 오늘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왜? 첫 민주정부가 DJ 정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은 역대 민주정부가 세운 확고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라는 이 규정이 맞는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민주주의 강조했는데 이것이 혹시 민주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민주주의 강조하는데 그걸 가지고 비판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3.1절 기념사에서 왜 굳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민주라는 말을 강조하는가 하는 거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지금 대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다가 사전투표하는 게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사흘 남았는데 사흘 앞두고 계속 민주를 강조하는 거. 3.1절에서. 3.1절은 민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독립정신,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걸 거론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소련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으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애국적 국민들이 13만 명이나 자원해서 입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항전의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3.1절 우리 그 구국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성 있게 인용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오히려 인용해가면서 자, 우리 민족의 항전 정신,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었던가.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못하죠. 왜 그러냐? 이재명 후보가 그 우크라이나가 자극해서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지금 예가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민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민주주의 얘기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첫 민주정부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 이게 민주당 정부라는 의미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첫 민주정부가 DJ, 그 다음에 민주정부 2기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3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를 얘기하면서 염두에 두고 가면서 민주정부를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당대표 같은 사람들이 할 얘기죠. 그렇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구나 하는 걸 착각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뭐 그렇게 착각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이 민주정부라는 거는 민주당 정부라는 의미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썼다면 그거는 바로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임을 자임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충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민주정부라는 의미가 군사정부라는 거에 반대의 의미로 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 1988년 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1988년 전과 후로 한국 정치사를 나눠서 보는 시각입니다. 1988년 전은 뭐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럼 1988년 이른바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던 그 시기 이후에는 민주정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부의 반대다 하는 의미의 민주정부라면 1988년 체제부터 꼽는 것이 맞는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뭐 간접선거냐 직접선거냐 이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뽑는 방법론인데 뭐 완벽한 투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두환 대통령을 뽑았던 그 시기와 노태우 대통령을 뽑았던 시기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죠.
아마 학계에서도 그게 정설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적어도 국민의 직접 손으로 뽑은 정부, 그건 노태우 정부입니다. 1988년 체제를 거론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렇다면 노태우 정부가 첫 민주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럼 노태우 정부는 군사정부의 연장으로 보느냐? 그런 시각도 문재인 대통령류의 사람들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군사정부의 연장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1988년에 노태우 후보를 뽑았던 그 민심을 모독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게. 근데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자, 1988년에 김영삼, 87년 선거죠. 그러니까 87년에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노태우 후보한테 졌다. 뭐 이거는 정설 아닙니까? 물론 뭐 역사에 대한 가정입니다만은 당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노태우 후보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그건 뭐 예를 들어서 김영삼 후보로 단일화를 됐을 경우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태우 후보를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노태우 후보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지역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시점이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일로 삼김 시대 아닙니까? 노태우, 그 다음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일로 삼김 시대에 일로 삼김이 지역을 완전히 분할했었죠. 그게 김대중 당시 후보의 사자필승론입니다. TK는 노태우 후보가 가져가고 PK는 김영삼 후보가 가져가고 충청도는 JP가 가져가고 호남은 본인이 가져가면 수도권에 호남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이긴다. 이게 사자필승론이죠. 그 사자필승론을 신봉했던 사람이 바로 DJ였고 그래서 DJ는 YSY 단일화는 안 하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유리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YS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DJ가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왜?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이나 뭐 이런 거 또 1985년에 민추협이라고 있었죠. 전두환 정부의 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DJ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YS가 국내에 있어가면서 단식 투쟁해가면서 민추협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DJ는 그 민추협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나중에 민추협이 꽤 힘을 받으니까 DJ가 총선 직전에 귀국을 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과실은 본인이 따먹은 거죠. 그러나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985년 민추협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결국 2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소위 민주화 점수로 보면 YS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민주진영, 그러니까 이제 저쪽을 군사정부 진영이라고 본다면 그쪽 말고 민주진영에서는 YS를 선순위로 꼽았죠. 아마 DJ가 그 후보 단일화를 극구 기피했던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순서대로라면 YS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대세였기 때문에 저도 그때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단일화를 피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자필승론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근데 국민들이 직접 뽑은 그 대통령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마 제가 보기엔 역사적으로 첫 민주정부다 하면 그건 역시 노태우 정부가 꼽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첫 민주정부를 DJ정부라고 했을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더군요. YS DJ 갈라치기다. 뭐 이렇게 나왔던데 갈라치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YS DJ를 갈라쳤을 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 후보한테 결코 도움 안 될 거려? 왜 그러냐? YS DJ 갈라치기의 핵심은 소위 민주화 세력에 대한 갈라치기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는 PK와 호남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근데 이런 지역성이 극한 대립을 보일 때가 바로 1987년이었습니다. 87년에
노태우 후보가 36.6%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때 2등이 YS였습니다. YS가 28%, 3등이 DJ가 27%, 둘이 합치면 55%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노태우 후보는 소위 안정지향 세력과 TK 표를 모았고, 김영삼 후보는 PK와 민주화 운동 세력, 김대중 후보는 호남과 민주화 운동 세력,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누가 강하냐? 비슷한 거지만 적어도 1%포인트 정도 YS가 앞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인구수로 보면 지금 PK와 호남 전체, 광주 전남북과 PK가 더 많습니다. 물론 PK 지역에는 또 호남 인구가 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 규모로 보면 PK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따진다면 YS와 DJ를 갈라쳤을 때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갈라치고 첫 민주정부는 DJ다. 그리고 그러면서 YS 정부의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PK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K에서 이건 뭐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영향이 이재명 후보한테도 미칠 것이다. 반면에 호남에서 지금 대략 한 70% 가까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걸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성이 많이 옅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영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그거는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계산을 했을 겁니다. 자, 내가 첫 민주정부가 DJ 정부라고 했을 경우에 호남의 결집하는 그 갭, 차이, 그거하고 PK에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는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이득이다 라고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갈라치기의 근거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죠. 이런 거 썼을 때는 엄청나게 아마 계산을 해서 썼을 텐데, 근데 저는 여기에 100%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연설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은, 그러니까 나라와 민주당을 혼합해서 그걸 구분할 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계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네들 사이에서는 첫 민주정부는 DJ 정부다. 그랬을 때 누구도 게이트키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DJ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하면 우리가 YS 정부가 민주정부라는 걸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누구도 그렇게 지적을 안 한 것이다. 저는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동종교배의 우려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교배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 이런 데에서 주로 쓰이던 표현이죠. 접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통합의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합쳐봤자 시너지 효과가 없다. 이종,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합쳐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극명한 사례가 바로 노무현 후보가 재벌이었던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결단을 내린 것. 이게 이종교배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효과를 발휘했죠. 자, 그것처럼 근데 그와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라고 하는, 적자를 자처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실천에서는 그거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바로 동종교배가 전부 이루어져서 지금 청와대는 거기에서 첫 민주정부가 DJ 정부다라고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 생각이 비슷한 동종끼리만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중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되고 정치적 효과도, 더군다나 사전투표를 사흘 남겨놓고 YS와 DJ를 갈라쳤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과연? 그건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구수나 뭐 이런 등등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DJ가 YS보다 더 앞서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그런 판단하기가. 이렇게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생각에 그래도 우리는 DJ를 선순위로 놔야 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표 계산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처음에 첫 민주정부가 DJ 정부라고 썼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국민 앞에 공표된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효과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YSDJ 갈라치기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결코 손해가 아닐 것이다. 아니 이렇게 돼서 뭐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결집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PK에서 윤석열 후보의 결집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근데 PK가 인구가 더 많다. 이렇게 따지면 결국 이 갈라치기를 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노렸을 경우라도 이재명 후보한테 손해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한 대로 만약에 그냥 누군가 민주정부는 첫 민주정부가 DJ 정부라고 썼는데도 전혀 그거에 대한 수정 없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정부 발언, 이게 과연 며칠 안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희는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분석했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